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치라인 2023에 도입될 철근 기능의 매뉴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라 정식 버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베타 버전을 기준으로 메뉴들을 설명하고 각각 요소에 배근하는 순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3D 작업창처럼 이렇게 구조체 작업을 완료하시고 이제 철근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먼저 기둥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둥에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중앙쯤에 이제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편집 메뉴에 들어와 보시면 하단부에 철근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둥에 철근 배근 설정 창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런 철근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데 하나씩 메뉴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철근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여기 중앙쯤에 세로 삽입하기 박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우선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철근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철근을 이제 내가 원하는 철근으로 변경을 하실 때에는 이 리스트의 철근 모양에 지금 해당 활성화되어 있는 철근의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후프 철근이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기둥에 주근을 먼저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후프 철근 말고 직선형 철근으로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변경하실 때에는 좌측에 프로파일 선택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산업용의 철근 모양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일 아랫부분에 직선형 철근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미리 보기 창에 이렇게 직선 형태의 철근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단 부분에 사이즈나 아니면 각각 세부 설정값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철근의 너비하고 높이 부분이 나와 있고 길이비 유지라는 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측 하단의 설정창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값을 얻으실 수가 없고요. 항상 이 하단 부분을 수정하실 때는 길이비 유지를 비활성화 시켜 주시면 돼요. 요거를 비활성화 시켜 주시고 하단부의 설정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높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B는 너비 부분, 그리고 세 번째 후크 유형 같은 경우에는 0과 1과 2번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0은 없음으로 해서 이렇게 끝부분에 어떠한 각도의 갈고리도 들어가지 않는 형태고, 그리고 1번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양 끝부분에 이제 90도의 표준 갈고리를 형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180도로 입력을 하겠다 싶으시면 2번을 입력을 하고 다시 그리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80도의 표준 갈고리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항상 요 갈고리의 각도 값을 입력할 때마다 양측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선택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후크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둘 다로 3번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적용이 되는 거고요. 1번이나 2번 혹은 0을 입력하게 되면은 각각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1번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시작 부분에만 이렇게 갈고리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2번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 끝부분에 갈고리가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은 우선 기둥에 주근을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갈고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후크 없음 0번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직선형 철근으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라운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갈고리가 적용이 되었을 때 이 라운드 부분에 이제 지름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값이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후크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갈고리 부분의 길이를 입력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0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셔서 여기 변형 생성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의 다른 형태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0202로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산업용의 철근 모양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철근 프로파일로 적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프로파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무조건 철근 모양으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프로파일 선택할 때 여기에 0202 이걸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저는 우선 주근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면 다시 직선으로 되실 거예요. 다시 저는 원래 이제 불러올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프로파일을 저장해 놓은 주근 C1, 주근 H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주근 H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가 저장해 놓은 너비가 4000인 프로파일이 하나 들어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파일이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선 직선형 철근이 기본 설정 값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실 텐데 얘를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선 기준면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준면은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위 평면은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프로파일의 모양이 보여지는 형태로 배치가 되고요. 저희는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기둥의 테두리를 따라서 안쪽으로 주근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이제 세워서 이제 주근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준면을 그러면은 위로 두지 않고 정면으로 한번 줄게요. 정면으로 두시게 되면은 우선 이렇게 누워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 중앙 부분에 회전 버튼을 눌러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잘 맞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정면에서 가져온 직선형의 프로파일이 잘 맞게 배치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고 이젠 평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 먼저 한번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형 철근을 이제 좌측으로 옮기실 때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음에서 측정한 수평 방향의 위치 지금 중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중앙으로 와 있는데 얘를 이제 좌측으로 옮기실 때에는 하위 메뉴를 눌러서 왼쪽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지금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철근의 이제 중앙이 그리고 기둥의 끝부분에 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피복 두께하고 그리고 띠철근이 배치될 두께를 생각을 해서 이제 안쪽으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철근의 지름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름은 단면 직경 25mm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25mm로 지정을 하고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 솔리드의 재질에서 기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재질은 여기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저희가 위치시키려던 위치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근의 중앙에 기둥의 끝부분이 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철근의 이 좌측 부분하고 그리고 기둥하고 맞물리기 위해서는 얘를 철근의 반지름 값인 12.5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피복 두께가 40mm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40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주근을 배치를 하고 이제 후프 철근을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후프 철근의 지름 값인 10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 부분에 이제 주근이 배치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고요.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배치가 됐고 다시 우측으로 돌려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개수나 아니면 요 사이에 간격을 입력해서 요 안에 있는 주근의 위치를 다 정해 보도록 할게요. 요 안에 있는 주근의 이제 위치나 그리고 개수를 정하실 때에는 요 제일 아랫부분에 참조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할당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우선은 여기 복수 계절 위치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비활성화하게 되면은
처음에 저희가 프로파일로 지정했던 하나의 철근만 배치가 될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 개를 배치하실 때에는 복수 계제 위치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기본값은 우선 4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하단부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잡아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저희는 피복 두께하고 띠철근의 두께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최적 단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적 단계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참조 평면에서 첫 번째 보강철근까지의 거리가 5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양쪽 다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지 잘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얘를 한번 0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은 시작점이 여기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면 반대쪽으로 마지막 철근까지의 거리가 요 좌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도 한번 0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두 개 다 0으로 입력을 했을 때 시작점은 이제 철근의 제일 앞부분하고 기둥의 끝면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철근의 중심하고 기둥의 끝부분이 맞기 때문에 피복 두께를 계산할 때는 이 기준점을 잘 생각하셔서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첫 번째 철근이 배치되는 위치의 값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피복 두께가 4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근을 배치한 후에 후프 철근으로 감을 거기 때문에 그 후프 철근의 지름값인 10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엔터를 눌렀을 때 요 첫 번째 기둥 끝부분으로부터 첫 번째 철근까지의 거리가 50인 형태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요 기둥 안쪽으로 반지름값만큼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철근의 반지름값 12.5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피복 두께 40, 그 다음에 띠철근이 둘러갈 지름의 두께가 10mm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양 끝부분에 동일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우측면에도 동일하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레이어 하나 있기 때문에 얘를 세로 삽입하기 눌러주게 되면은 똑같은 형태의 레이어가 복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로 삽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측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측으로 옮기실 때에는 기준면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이 상단 부분하고 그리고 하단 부분을 하나 더 주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세로 삽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하나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기준면을 이쪽 앞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기준면을 정면이 아닌 왼쪽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지금 각 모서리에 이제 철근이 중첩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철근을 제거하실 때에는 여기 하단 부분에 요 좌측으로부터의 거리값, 우측으로부터의 거리값을 지금 요만큼씩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만큼, 이만큼씩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값을 첫 번째 보강 철근까지의 거리에 더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철근까지의 거리값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철근과 철근 사이의 거리값은 158.3이기 때문에 첫 번째 철근으로부터의 거리 플러스 158.3을 입력하시고요. 이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58.3이기 때문에 마지막 철근으로부터의 거리는 플러스 158.3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가 되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세로 삽입하기로 복사를 해서 저 뒤쪽에 하나 더 넣도록 할게요. 세로 삽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을 기준으로 배치를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기둥에 주근을 배치를 했어요. 지금 제가 까먹고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아랫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했던 좌측에 있는 주근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랫부분은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부분은 이 옆에 이제 다월철근이라고 해가지고 연결 철근을 하나 더 배치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는 생략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기둥의 하단 부분부터 이 철근이 배치해서 이 위쪽 다른 층에 있는 기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철근을 위쪽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좌측에 있는 철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수직 방향의 위치가 지금 중앙으로 가 있기 때문에 기둥을 기준으로 양 끝이 똑같이 나가 있게 되죠. 이 부분을 바닥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바닥.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바닥, 바닥. 처음에 이 좌측 부분을 설정할 때 해놨으면 계속 복사하면서 적용이 됐을 텐데, 이 부분 제가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닥. 그러면은 우선은 이렇게 기둥에 주근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후프 철근을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제일 마지막 철근에서 세로 삽입하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얘는 어차피 후프 철근으로 프로파일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철근 모양에 들어오셔서 프로파일 편집창에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후프 철근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요거는 제가 사이즈를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와 있네요. 근데 얘는 기준면이 저희가 평면에서 보는 것처럼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면을 여기 상단부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측면이 아니라 위 평면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위 평면. 그러면은 이렇게 평면에서 봤을 때 프로파일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형태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시고, 지금 이렇게 평면에서 봤을 때 이 후프 철근이 치우쳐져 있죠. 좌측 하단으로. 그래서 얘를 이동시키고, 그리고 이 후프 철근의 지름값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프 철근의 지름값은 여기 철근의 단면 직경에서 25mm로 되어 있는데 10mm로 하도록 할게요. 10mm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얇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전체 기둥의 중앙에 놓게 되면은, 왜냐면은 요 주근들이 다 이제 전체 테두리에서 일정 간격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후프 철근 같은 경우는 다 중앙으로 맞춰주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철근 배치 항목에 왼쪽하고 지금 바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를 다 중앙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왼쪽이 아니라 중간, 중간, 그리고 중간에서 값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0으로 지정을 하고 다시 그리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 이 후프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의 단부에는 조금 더 간격이 넓고요. 그리고 이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더 간격이 좁으실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정식 버전이 나오면은 수정할 수 있게끔 여기 불균일하게 분산된 레이아웃에서 수정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거든요. 지금은 안 되는데 여기 1번 철근, 2번 철근 사이 보폭을 다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우선은 지금은 그냥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스턴스 수정 종료를 눌러서 우선 나오시고요. 여기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적 단계, 지금 상단으로부터 첫 번째 철근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얘를 150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도 150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제 간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 파일을 만들 때는 다 이제 따로따로 레이어를 나눠서 힘들게 작업했는데, 어차피 이제 정식으로 발표가 되면은 이 수정하는 부분에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만 두기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 후프철근 안쪽에 주근과 주근을 연결해주는 띠철근을 하나 더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띠철근도 마찬가지로 세로 삽입하기 해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세로 삽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복사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설정창을 열어서 이 프로파일의 종류를 변경을 하셔야겠죠. 프로파일 선택을 하고 여기에 타이바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 값도 제가 수정해서 저장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확인 버튼 눌러서 우선은 모양만 형태만 잡아주신 다음에 기준을 여기 좌측에 이동시켜 놓고 우측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요. 여기서 방향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 여기서 이동을 이쪽 세 번째 주철근까지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철근의 중앙에 이제 기둥의 끝부분이 와 있기 때문에 우선 값을 철근의 반지름 값인 5를 입력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 상태에서 이만큼 이동하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주철근의 간격 값을 158.3이었나요? 그걸 추가해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 값 5 더하기 피복 두께 40 5 더하기 피복 두께 40 그러면은 이 끝부분에 위치하고요. 이 상태에서 요만큼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주근과 주근 사이의 간격이 158.3이었나?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 위치에 위치가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 후프철근하고 띠철근이 동일하게 복사돼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높이 값이 이렇게 중첩이 돼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요 후프철근 위로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후프철근을 위쪽으로 올려서 포개는 작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후프철근의 시작 첫 번째 철근하고 그리고 이 기둥의 거리가 지금 1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 15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15 되면은 후프철근 위에 바로 이제 요 타이바가 배치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머지 이제 옆에 두 번째 있는 요 주근을 연결해주는 타이바는 동일하게 세로 삽입하기 해서 우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위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평 부분에 이제 주근을 연결해주는 타이바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로 삽입하기 눌러주시고요. 기준면이 지금 위 평면으로 되어 있고 얘를 회전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 방향에서 수평 방향으로 배치가 되실 거고 왼쪽 오른쪽의 개념이 왼쪽 오른쪽이기 때문에 얘를 중앙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값을 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두시고 상단에 두시고 아까 이제 그 수직 방향의 띠철근을 움직였던 값 203.3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200.3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실 거고요. 얘도 동일하게 세로 삽입하기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사용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서 바닥으로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제일 아랫부분에는 이 호크 철근이 있고 그 위에 이 수직 방향의 띠철근을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평 방향의 띠철근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얘의 값도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직 방향의 띠철근 위에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일해서 중첩이 돼 있죠. 그래서 얘를 한 밑에 있는 수직 방향의 타이바가 10mm이기 때문에 지름이 그래서 플러스 10을 입력을 하시고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해주시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직 방향의 타이바 위에 이 수평 방향의 타이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복사한 후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높이의 타이바를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둥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보의 철근 배근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보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중앙 편집에 철근 편집을 선택을 하시고요. 세로 삽입하기를 눌러서 이제 상부근부터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삽입하기 눌러주시고 철근 모양은 이제 직선 형태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파일 편집으로 들어오셔서 프로파일 선택에 상부근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제가 이제 여기 정착 길이하고 그리고 표준 갈고리의 높이 값을 지정해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부근은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 상부로 가지 않고 만약에 변경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 우측에 X축 미러로 해서 이렇게 하단부로 갈고리가 내려가도록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나머지 설정 값은 저장해 놓은 값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우선은 이렇게 제가 지정한 프로파일이 철근으로 배치가 될 텐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프로필의 모양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면을 위 평면이 아니라 정면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면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철근의 단면 직경을 먼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직경은 저는 22mm의 철근을 사용해서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22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피복 두께나 이런 띠철근이 둘러갈 두께의 요 간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상부근의 이제 요 위아래 위치도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직 방향의 위치가 지금 중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상부근일 경우 이 상단을 잡고 작업하시는 게 더 편리해요. 그래서 중간이 아니라 상단을 잡아주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철근의 이제 중앙이 이제 기둥의 끝부분으로 잡혀 있는데 우선은 값을 철근의 반지름 값인 12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복 두께 40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럽이 돌아갈 스트럽의 그 철근의 지름값 10mm를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이 되실 거예요. 작업을 하시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상부근의 간격과 그리고 개수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 부분에 이제 여기 시작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끝으로부터의 거리를 먼저 지정을 할게요. 지금 기본값이 50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복 두께 40에 그리고 스트럽 철근의 지름값 10을 더하게 되면은 50이 나오고요. 이쪽 치작 부분 그리고 이 끝부분은 이제 기준이 철근의 중심에 잡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철근의 반지름 값을 더하고 동일하게 피복 두께하고 그리고 이 스트럽이 들어갈 스트럽의 지름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선 배치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요 상부분의 이제 개수를 3개로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대략적인 스텝 거리가 150일 때 4개라서 얘를 한 200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200으로 변경을 하고 갱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선 중앙부하고 그리고 양 단부에 3개의 이제 주 철근, 상부 철근이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단부에 하부근을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인장력이 많이 받는 여기 양 단부의 상단하고 이 하단부를 연결해주는 벤트근을 생성해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근을 선택을 하고 세로 삽입하기를 눌러서 우선 동일하게 하부근도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상단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하단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서 바닥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바닥이라고 하면은 이 철근의 전체 높이 끝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철근의 갈고리 끝부분이 이 보의 바닥하고 동일하게 위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내리실 때에는 우선은 이 갈고리의 높이 값이 380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80을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앙에 다시 위치가 되죠. 얘를 우선 반지름 값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피복 두께하고 플러스 40, 그리고 이제 스트럽의 지름 두께 10mm를 정해서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부 철근이 배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보강해주는 요 굽힘 철근, 벤트근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부근하고 동일한 위치에 위치시킬 거기 때문에 상부근에서 세로 삽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철근 모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철근 프로파일이 보여지게 되고, 프로파일 선택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굽힘근이 몇 개가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빨간 십자가가 없는 프로파일의 경우는 따로 사용자가 프로파일을 제작해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요런 항목값을 주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사에서 이렇게 따로 만들 수는 없고요. 이거는 사용자가 맞게 새로 프로파일을 지정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취소 버튼 눌러서 상부근하고 하부근 작업을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정확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요 3D에서는 안에 있는 철근이 안 보여지게 되는데, 요걸 보시려면은 이제 요 보는 방법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그동안 배근한 철근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 이 안쪽에 있는 이 상부근과 하부근을 기준으로 벤트근을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정확한 벡터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실 때에는 우선은 도면을 뽑아서 그 도면을 기준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문서화에 단면에서 우클릭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요. 우선은 정확한 벡터 값의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3D 이미지 다이렉트 X 창이 아닌 여기 벡터로 변경을 해서 우선은 요 보의 단면을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단면을 선택을 해서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서, 지금 요 아래에서 위로 보게 되면은 요 슬래브 선이나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보도록 화살표가 되도록 보는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벡터 형태로 보의 단면이, 철근이 들어가 있는 보의 단면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작업하기 위해서 전체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준점은 아무데나 찍어서 기준점을 찍어 주시고, 다시 2D 작업창에서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 상부 철근하고 하부 철근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벤트근의 높이 값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바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프로파일을 생성해서 이제 철근으로 내보내실 때에는 우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 없는 거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둥 지우고, 그러면은 이 상부근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간격 띄우기로 얘를 먼저 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서 수정하기에 분해를 선택하고, 이 철근이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거하고
위아래 선을 다 선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으로 분리가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중앙값을 찾기 위해서 드래프팅의 간격 띄우기로 이게 20mm였으니까 12를 입력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2를 입력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 끝부분의 철근도 12. 그러면 제가 필요한 선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범위 안에서 이제 벤트근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요 벤트 45도 각도로 들어갈 부분의 위치를 정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 부분 지금 체크한 부분이 순경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6,000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벤트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순경관의 조건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냥 4분의 1을 기준으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6,000의 4분의 1은 간격 띄우기를 해주시고요. 띄우기를 1500으로 지정을 하고 1500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제일 벤트근의 상단 부분하고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 사이에 중앙값을 478의 반인 값을 하나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478 나누기 2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45도 각도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만들어 주시고 얘도 거울 복사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서 그리게 되면은 벤트근의 프로파일이 나올 거예요. 한번 이거를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로 등록하시기 전에는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선으로 다 그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드래프팅해서 폴리라인으로 벤트근의 최종 프로파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린 폴리라인을 보기 쉽게 이렇게 빈 곳에 이동시켜 주시고요. 얘를 이제 프로파일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드래프팅에 새로운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열린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템 선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요 하나의 폴리라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새로운 항목 생성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202 굽힘근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요 이젠 프로파일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로 들어가서 철근 배근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클릭 하시고 편집에 철근 편집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세 번째 레이어로 하나 복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철근 모양의 프로파일을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상부근 들어가서 프로파일 선택을 하신 다음에 0202 굽힘근이라는 요 프로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사이즈로 들어오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실 때 방향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Y축 미러로 선택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배치한 벤트금 같은 경우에는 요 상부철근, 그러니까 주근들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를 2개로 입력해서 이 주근들 사이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3개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요 하단 부분에 설정을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은 이 중앙에 있는 주근하고 그리고 양 끝에 있는 주근 사이에 넣을 거기 때문에 지금 50이 요 시작이 요 처음 부분으로부터 50이고요. 요 사이에 중앙으로 넣으실 때는 요 하단 부분에 하부근 사이에 간격의 반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간격이 지금 239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239 나누기 2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가운데 부분에 위치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있는 이 철근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239 나누기 2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2개가 들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스트럽하고 그리고 캡타이 작업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삽입하기 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파일을 변경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프로파일 선택에서 만들어 놓은 스트럽 요거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정면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파일의 형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기준면을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죠. 얘도 한번 제대로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좌측 우측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에 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높이도 중간에 0으로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배치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을 이 하단에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단 끝부분으로부터 한 50 정도만 띄워보도록 할게요. 50. 그러면은 이렇게 기둥의 끝부분으로부터 50 위치에 위치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도 50을 입력하고 끝부분은 이제 철근의 중심이 요 기둥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반지름 값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11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맞고요. 그리고 요 사이의 간격도 양 단부하고 중앙의 간격이 다른데 지금은 여기서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만 200으로만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치시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바를 추가적으로 배치할게요. 새로 삽입을 해주시고 프로파일에서 프로파일 선택을 해주시고 캡타이를 선택을 하고 확인, 그리고 얘를 이제 뒤집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Y축 미러로 해주시고 확인.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요. 얘도 이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윗부분에 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얘를 상단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반지름 값 11 플러스 그리고 피복 두께 40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스트rop하고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옮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 보강거리, 철근거리를 지금 50으로 돼 있어서 중첩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 스트rop의 두께인 10mm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10mm. 지금 스트rop이나 아니면은 요 캡타이의 단면 직경을 변경을 안 했네요. 이 부분을 10mm로 지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스트rop으로 다시 올라가서 얘도 단면 직경을 10mm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가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기둥하고 그리고 보가 작업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작업하실 때 이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벤트근, 굽힘근을 프로파일로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슬래브의 배근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근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2D 작업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슬래브 영역을 기준으로 중간대와 주열대를 계산하셔서 어느 정도의 치수를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배근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숙지를 하신 다음에 슬래브에서 우클릭 하셔서 편집에 철근 편집을 클릭하시고 보시게 되면은 바로 배근의 설정창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선택한 슬래브 영역에 보라색 박스가 나타나면서 중앙에 화살표 모양이 보여지실 거예요. 이 화살표 모양이 의미하는 건 주근의 배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수평으로 배근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담부 방향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 방향 변경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고 수직 방향으로 선을 하나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서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 방향을 기준으로 주근이 배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변경하신 다음에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좌측 상단에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철근 속성창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존과 보에 작업했던 작업 방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삽입하기를 눌러주시고 제일 첫 번째 레이어는 주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편집에 선택을 하고 프로파일을 회전시켜서 원하는 모양대로 배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지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철근이 해당 영역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철근 자체의 길이를 확인을 해보면 4,500인데 이 슬래브에 여기 너비 값인 4,000에 이 안쪽으로 다 들어와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설정한 철근의 길이만큼 그대로 표현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사용 가능한 공간에서 철근 길이 조정을 비활성화 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착된 길이만큼 이렇게 나오게 제가 설정을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이제 높이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된 주근 같은 경우에는 슬래브 하단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 하단부에 피복 두께 값을 계산을 해서 높이를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양 끝부분은 계산된 프로파일 길이로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중간으로 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높이를 조절하실 때에는 여기에 바닥 부분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고 여기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아래로 우선은 이 철근의 높이 값인 마이너스 200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플러스 6.5 더하기 피복 두께 20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높이가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은 지금 기본값이 여기 첫 번째 지점으로부터 지금 50이 되어 있고 끝부분으로부터 50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되어 있는 간격 거리는 150이에요. 우선은 설정되어 있는 간격 거리를 200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200만큼 띄워서 배치를 반대쪽이네요. 시작이 200만큼 띄워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끝부분도 동일하게 200만큼 띄워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적용된 스텝 거리는 199.8m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오차가 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그 슬래브의 그 면과 그리고 철근의 여기 앞부분이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반지름값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전체 간격이 설정한 요 스텝 거리로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반지름 값을 벽면 쪽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5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 값이 적용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정확하게 적용된 스텝 거리는 200으로 지정이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고 두 번째 배력근을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력근은 요 주열대 부분하고 그리고 중간대 부분으로 나눠서 작업을 할 건데 먼저 주열대의 상단과 하단부에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로 삽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지금 기존에 이제 주근과 동일한 걸 복사를 했기 때문에 방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배력근 방향으로 변경을 하실 때에는 기준면에서 기본 방향의 수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근을 동일하게 복사를 했기 때문에 모든 값이 동일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의 거리값을 지름값을 더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근 위에 배력근이 배치되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주열대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요 각각 간격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단부하고 하단부의 레이어를 나눠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거리가 지금 20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까 6.5 기존을 이제 중앙으로 변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이 200인데 지금 하단부에 먼저 배치를 할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앞부분은 193.5mm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지금 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중간대에 요 경계선까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값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3000이 되겠죠. 그래서 끝부분은 300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요 아랫부분이었네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요 상단 부분에 배력근을 배치하실 때에는 세로 삽입하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 부분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3000 빼기 6.5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은 200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배력근이 여기 주열대 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벤트근을 배치하기 위해서 요 상부분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벤트근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삽입하기를 눌러서 똑같은 위치에 이제 상부근을 올려야 돼서 얘를 이제 이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닥이 아니라 상단으로 잡아주시고 여기서 중앙에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플러스 6.5 더하기 피복 두께 20 더하기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철근들이 올라갈 위치가 있기 때문에 13 곱하기 2를 입력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하부에도 상부근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세로 삽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위치만 이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아까 처음에 이 아랫부분 하단부에 배치했던 이 배력근하고 동일한 위치에 위치시켜 주시면 돼요. 200 빼기 6.5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아래까지 띄워져야 되기 때문에 값을 3000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부근이 배치가 되실 거예요. 이 상부근을 배치하고 이 위에 이제 단부 방향의 굽힘근, 벤트근을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할 때에는 밑에 있는 주근을 복사를 해서 벤트근을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삽입하기 눌러주시면 똑같이 복사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선 프로파일을 벤트근, 굽힘근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방향은 X축 미러로 변경을 하신 상태에서 확인. 그러면은 똑같이 주군하고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벤트근은 마찬가지로 요 주열대 부분에는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천하고 천만큼 띈 안쪽의 영역에 벤트근을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시작 부분으로부터 천만큼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끝부분으로부터 천만큼 띄워주시는데 얘는 시작 부분은 마이너스 6.5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간격이 200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해주신 다음에 이 벤트근 같은 경우에는 주근과 엇갈려서 배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간격이 200이기 때문에 요 값을 100을 늘려주시게 되면은 요 가운데서부터 200만큼씩 이렇게 사이사이에 벤트근이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00 끝부분도 플러스 100 해주시게 되면은 주근과 주근 사이에 벤트근이 이렇게 배치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이제 높이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높이가 지금 완전히 벗어나 있게 됐는데 얘를 바닥에서부터 어차피 주근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근하고 같은 높이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바닥으로 우선은 기준을 잡아주시고 반지름값 6.5 더하기 피복 두께 20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근하고 동일한 위치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벤트근을 고정시킬 이 위쪽에 중앙부에 배력근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삽입하기를 수평 방향으로 되어 있는 철근을 가지고 할게요. 세로 삽입하기를 눌러주시고 얘를 우선은 말고 요거를 선택해서 프로파일을 하부근에 있는 장변 방향의 이 철근을 프로파일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범위를 요 중앙부 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요 천하고 천을 생각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천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 부분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천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중앙부 부분에만 이렇게 하부 철근이 배치가 되실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요 주열대 부분에 이제 천 영역 경계에 끝나는 부분에 요 철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거를 하고 그 다음 부분부터 이제 중앙대 부분에 하부 철근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 200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중첩된 거 없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플러스 200 그러면은 중첩된 게 없어지고 동일하게 200 간격으로 배치가 되실 거예요. 무조건 시작점은 반지름 값이 마이너스 6.5를 빼주셔야 정확하게 적용된 스텝 거리가 200 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높이가 이제 주근 위에 바로 배치가 되는 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변 방향에 벤트근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쪽 주열대 부분에 상부근을 먼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삽입하기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 보이는데 방향이 수평 방향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얘를 그래서 요 양 끝부분에 요 주근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주열대 부분으로 나눠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좌측에서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이쪽 부분에서 여기가 200이기 때문에 시작 부분으로부터 200 빼기 6.5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죄송해요. 반대쪽이네요. 이렇게 6.5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요만큼이 1000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6000으로 봤을 때 5000을 들어오시게 되면 이 부분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5000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부분이 그대로 배치가 되는데 위치가 지금 하부근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상부 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상단으로 잡고요. 여기서 우선은 반지름값 6.5를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복 두께 20을 더해 주신 다음에 위쪽에 철근이 하나 더 배치가 되기 때문에 13mm 하나의 철근 지름값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배치가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좌측에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세로 삽입하기 눌러주시고 이 끝부분으로부터의 거리는 200이고요. 그리고 여기 시작 부분으로부터는 5000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5000 마이너스 6.5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방향의 벤트근, 굽힘근을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장방향의 벤트근은 세로 삽입하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찾아서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죽은 방향이 아니라 장변 방향이기 때문에 얘를 기본 방향의 수직으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변경을 하시고 지금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중앙대 부분만 중간대 부분만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1000만큼 그리고 끝부분으로 1000만큼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1000 그러면은 앞부분이 여기네요. 앞부분이 1000 그리고 뒤에 부분이 1000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지금 1000 하셨을 때는 이 밑에 죽음과 같은 위치가 되실 거예요. 엇갈려서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00의 반인 값은 100을 더 더해주면 되겠죠. 100을 더해주면은 그만큼 100만큼 이동이 되고요. 100만큼 이동이 돼서 이 죽음과 죽은 사이에 벤트근이 배치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이 앞부분은 플러스 6 마이너스 6.5를 입력을 해주셔야 적용된 스텝 거리가 200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높이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 주열대 부분에 상부 철근하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한 칸 올려야 돼서 요 상단으로부터의 거리를 마이너스 13을 입력해서 요 상부 철근의 위로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탑바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바는 이 중앙대 부분에 상단, 하단, 좌측, 우측에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4번 레이어를 나눠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로 삽입하기를 눌러주시고 우선은 프로파일을 변경을 하신 다음에 지금 중앙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갈고리가 이렇게 우측으로 가 있죠. 그러면 우측면에 먼저 배치를 해 볼게요. 우측면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음에서 측정되는 수평 방향의 위치를 왼쪽에 먼저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배치를 하시고 이게 지금 이 기준면의 슬랩의 끝부분인데 이 정착 간격만큼 더 이동을 해야 돼서 얘를 마이너스 250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존의 절근들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우측에도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로 삽입하기에서 방향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프로파일도 회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를 Y축 미러로 해주시게 되면은 우측으로 갈고리가 이렇게 들어간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부하고 하단부도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얘를 방향을 철근의 주방향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상단부로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만들어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프로파일을 Y축 미러로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탑바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탑바 같은 경우에는 벤트근하고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주근하고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양 끝부분에 이제 100씩 줄여주시면 돼요. 100씩. 그러면은 이렇게 벤트근하고 벤트근 사이에 탑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근하고는 같은 라인 선상에 있도록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탑바도 다 똑같이 플러스 100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슬래브 작업이 완성이 되고요.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각각 기둥, 보, 슬래브 작업을 하나씩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물량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량 산출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문서와 탭에 일람표의 하위 메뉴를 눌러보시면 일람표 정의를 해서 내가 필요한 목록을 우선 어떤 게 필요한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일람표 정의를 선택을 해주시고 건축 요소의 철근의 일반 속성에서 지름이 필요하고 수량이 필요하고 타입, 너비, 높이, 전망 이거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출하실 때에는 일람표에 일람표 배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 철근 일람표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건 오름차순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층이 여러 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현재 층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층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선 모든 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리스트가 작성이 되실 거예요. 10mm 철근 19개 호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너비하고 높이는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0mm, 13mm, 22mm, 25mm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엑셀로 가져가실 경우에는 우클릭해서 엑셀로 저장하기를 눌러서 저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철근 배근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